오늘 아무래도 날이 날이니만큼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대한 얘기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신하기 전에 이렇게 외쳤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던진 메시지, 이것을 영화화했다고 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화, 특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영화 전태일 열사의 삶을 담은 애니메이션 테일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영화 제목이 테일이. 네. 상당히 친근하네요. 테일이 제작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맞고 계실까요? 예, 50이라는 숫자 때문에 또 특히나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의 죽음이 뭐 과거형으로 추억되는 것이 아니라, 네. 전태일 정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또 그의 죽음이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네.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50주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테일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셨어요? 이걸 영화로 하겠다는 생각은 한 거의 10여 년 전부터 했었고요. 아, 그래요? 네. 과거에 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예. 실사 영화도 있었습니다. 홍경인 씨가 그렇죠. 주연했던 네, 영화였잖아요. 네. 예. 이 전태일 열사의 삶은 언젠가는 꼭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관객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특별히 몇 년 전부터, 한 7년 전부터 애니메이션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으로 하게 된 건 물론 그 1960년대 말이나 70년의 풍경을 실사 영화로 만들려고 하면 일반 제작비 규모가 굉장히 커야 합니다. 그래서 네. 장편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표현의 자유로움을 전제로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많은 세대와 교감하고 싶어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네. 애니메이션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예, 그래서 네. 상당히 이거 시도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명필름은 이전에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시죠? 예, 저희가 뭐 영화사는 25년 됐고 네. 40편이 넘는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네. 애니메이션은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예. 마당을 낳은 암탉이라고 2011년에 예. 220만 관객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관객들은 애니메이션으로는 흥행성공한 거의 네. 유일한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데. 예, 그래서 그 제작의 경험이 네. 이 테일이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용기를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테일이의 모습은 어떨까 상당히 좀 궁금해요. 실제로 전태일 열사는 네.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자신의 바지를 칼같이 그 다림질해서 입고 예.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추는 걸 좋아했던 예. 그런 아주 평범한 또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우리의 그 이웃 네. 또 우리의 동생 우리 이웃의 청년의 모습을 굉장히 편안하고 네. 그리고 친근하게 또 그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왠지 저는 전태일 열사의 모습이 홍경인 씨로만 항상 머릿속으로 좀 기억이 돼서 예.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자그마한 체구에 아주 뭐 그 부드러운 인상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심재명 대표께서는 테일이를 만나 보셨잖아요. 네. 그 모습이 딱 그 모습 같으세요? 글쎄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예. 조금 더 뭐랄까 사랑스러운 그런 캐릭터로 지금 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배경이 되는 그 시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공장의 모습이라든가 또 그들이 읽었던 책들 아니면은 그들이 뭐 주변에서 관심 가졌던 것들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약 같은 것도 다 그때 당시 것을 모습으로 재현을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년 전의 모습은 거의 지금 뭐 시대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평화시장의 그 풍경과 그리고 70년대 초기에 그런 사회적 그 풍속을 리얼리티 있게 담으려고 네. 많은 그 숙제와 또 공부와 그리고 그것을 재현을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 50년 전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도 꽤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우리나라 뭐 지금 장년층, 노년층 분들은 예. 분명히 그때 또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요. 어. 네, 예. 그런 측면에서도 또 반가운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명필름에서 노동 문제를 다룬 영화가 조금씩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2014년인가요? 카트? 네. 염정아 씨가 주연했던. 예. 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네, 얘기였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노동 영화 또 노동자를 소재로 한 영화를 거듭 제작하는 이유는 예.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 약자, 또 결핍 있는 분 네. 그런 분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영화적 관심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카트에 이어서 이번에 테일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감독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네. 있고 이것을 내가 영화화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과 의지를 표출할 수는 있는데 제작자들은 좀 마인드가 다르지 않습니까? 왠지 좀 흥행에 성공해야겠다라는 것이 분명히 좀 존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흥행성 그리고 대중성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꾸준히 명필름에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는 심 대표님 때문인가요? 그 제작자 역시 네. 자신이 제작하는 영화가 자신의 그 가치관이나 예. 의식이나 영화관을 또 대변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작자는 당연히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는 네. 이 제작의 손익분기점에 대한 책임 또 그런 흥행이나 대중성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대를 살아간 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영화를 만들고 싶고 소재나 주제로 구현하고 싶은 이야기에 당연히 관심이 가고 네. 그것을 만들려고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매번.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수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테일리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그 애니메이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 네. 투자 유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그 다음 카카오 가치에서 많은 분들 펀딩 받으셨어요? 그렇죠. 소셜 펀딩 했고요. 예. 물론 뭐 전체 예산의 10분의 1 정도의 규모지만 또 전태일 재단과 예. 지금도 여전히 그 후원 회원들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 166명이 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셨던 1970년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1970명의 태일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또 제작 위원들을 지금 한창 그 모으고 있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이 방송에 저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 명필름즈인가요? 네, 거기를 네.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랬더니 진선규 씨가 배우님. 네. 태동단 가입해달라고 네, 막 이거 네, 올려놓고 하는 거 봤거든요. 네. 그 소개도 좀 해주세요. 예, 태동단은 그러니까 태일이의 동지들. 네네. 예, 그런 의미고요. 뭐랄까 서포터즈라 그래야 되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관객의 입장으로서 이 영화를 지지하고 응원해서 네.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어떤 홍보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단어로 치면 뭐 서포터즈죠. 그 태동단 모집도 예. 또 대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칸막이가 있으니까 불편하신 마스크를 그럴까요? 벗고 네. 말씀하셔도 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기 맞아서 전태일 열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테일이 제작하고 있는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하면 또 그때 목소리 참여 네.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목소리 연기자. 예. 어떤 분들이 활동하셨어요? 예, 그 테일이 전태일 역은 장동윤 배우라는 네. 청춘 배우가 맡고 있고요. 예. 또 아버지 역은 진성규 배우, 그리고 이소선 여사님은 염혜란 배우, 예. 그 다음에 또 그 한미사 사장으로 악질 고용 주는 권혜우 배우, 그리고 권혜우 또, 씨, 예. 그리고 이제 박초민 배우 이런 분들이 흔쾌히 목소리 연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장동윤 씨가
구호를 참 잘 맛깔나게 외치시더라고요. 예, 예. 이미 뭐 저도 몰랐는데 예. 그 연기자가 되기 전 대학생 시절에 편의점 강도를 잡아서 정의로운 청년으로 표창을 받았던 또 그런 일이 있었던 분이더라고요. 특히 뭐랄까 이 영화의 주제나 네. 메시지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커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 감독은 어느 분이 예, 맡으셨어요? 홍준표 감독님이라고요. 아, 저희 젊은 젊은 감독님이시군요. 네, 젊은 애니메이션 예, 예. 연출하시는 분이고 예. 이번에 장편 데뷔작인데 예. 그 전에 만들었던 단편 영화나 작업들이 어. 굉장히 섬세하고 정서적인 측면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예. 그래서 연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이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그림을 이제 네. 영화화하는 그런 작업인데 그림 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색채라든가 이런 그 선의 묘사 같은 게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테일리는 어떻게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영화를 치면 리얼리즘 기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적으로 막 이렇게 네,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수채화풍의 정서적인 감성적인 그런 톤도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 이소선 여사라든가 네. 아니면은 전순옥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는 좀 보셨나요? 이 작품을 조금씩? 그냥 맛보기로 잠깐 이제 보셨고요. 예. 또 이 영화는 참 저는 궁금해요. 그분들이 테일리를 어떻게 그 영화 속에서 보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네, 뭐 시나리오는 보셨는데 예, 예. 전반적으로 이견 없으셨고 음. 이런 이야기를 이 인물을 영화로 소환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그 각별한 의미가 있다. 네, 잘 네. 만들어지길 응원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홍준표 감독은 어떤 것에 좀 집중해서 이 영화를 좀 표현하고 싶었다고 해요? 홍준표 감독님은 저보다 훨씬 젊은 세대여서 어. 사실은 뭐 1970년을 기억하기도 어려운 세대이신데 예, 예. 이번에 이 영화 이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노동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분 그리고 네. 그의 삶 이런 것들을 새삼 공부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평정과 또 기타 관련 자료들을 열심히 찾아 읽고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영화 한 편을 만들면서 네. 또 어떤 인물의 그 삶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셨고 네.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게 2020년 개봉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또 다른 곳에 보니까 2021년 개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원래 계획은 그 50주기에 맞춰서 네. 사실 이번 달에 개봉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이 실사 극영화를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작업 속도가 느리거든요. 더디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제작비 마련도 있고 제작 공정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개봉은 이제 하지 못하고 예. 애니메이션이 많이 그 개봉되는 여름 방학 내년 상반기 여름에 개봉을 목표로 네. 마지막 그 제작에 박차를 그럼 가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한참 제작 중이시네요. 그럼요. 네. 그렇군요. 내년 여름이면은 우리가 테일리를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심재명 대표 개인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또 여쭤볼게요. 네. 제작사 대표 가운데서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글쎄요, 꼭 뭐 제작사나 제작자가 유명해질 필요는 없는데요. 예, 예. 어쩌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영화사를 운영하고 네. 꾸준히 영화를 만들다 보니 또 뭐 저희가 만드는 영화가 네. 관객들한테 어떤 특별히 또 기억되거나 어떤 성취를 이룬 그런 영화들 덕분에 저도 뭐 그 이렇게 이 자리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명필름의 영화를 딱 보고 있으면 좀 뭔가 좀 작가주의 같은 느낌들이 좀 많이 들어요.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동경비구역 JSA나 예, 예. 접속이나 예, 예.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뭐 최근에 I Can Speak 같은 영화도 그렇고 예. 사실은 이제 그 대중적인 그 어떤 화법이나 또 상업적 성공 그런 것도 항상 또 제작자의 의무니까요. 그런 거를 놓치지 않으면서 하고자 하는 말을 그 얘기하려고 흥행에 노력을 성공하고 하죠. 많은 화제가 됐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안에 메시지는 뭔가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영화를 선택하는 영화를 만들 때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뭐 저희 아직은 그런 판타지물이나 뭐 액션 영화나 이런 건 좀 드문 편이고
대부분은 좀 현실적인 그리고 발이 땅에 닿아 있다 그럴까요? 네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현실의 모습의 재현, 또 영화적 표현, 그리고 사람 사는 그 모습 이런 거에 좀 뭐랄까 제작자로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만큼은 내가 정말 잘 만들었다. 글쎄요, 뭐 이게 이제 그 영화 제작자가 만든 영화들은 자기 네. 자식 같은 존재여서 그 40편이 넘는 영화가 다 각별한 의미로 남다르게 다가오고 네. 또 아쉬운 면도 분명히 있고요. 글쎄요, 근데 가장 뭐 명필님의 이름을 알게 된 건 박찬욱 감독님의 공동경비극 JSA 예, 예. 그리고 이용주 감독의 건축학개론 같은 영화 그런 영화들이 약간 주변 분들이 명필님의 색깔 또 명필님의 영화로 많이 이렇게 그 기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고르고 제작 단계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영화를 만났을 때보다 한참 전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명필님의 영화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줄 알고 이 시기에 이 영화를 준비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었어요. 워낙 이제 영화 그 제작 과정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회 현상이나 트렌드를 앞서가려고 한다거나 맞춰가려고 애써 노력하는 것은 어차피 좀 저는 그 헛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냥 뭐랄까 본질적인 의미 또 어떤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세대인으로서의 고민 이런 거에 그냥 집중하다 보면 네. 그게 어떨 때는 운 좋게 사회 현상과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예.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이렇게 뭐 시대착오적인 뭐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그래서 트렌드를 그 쫓지 않으려고 애써 오히려 쫓아가지 않으려고 예.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트렌드를 쫓지 않는 것이 더 세련된 방법. 오히려 그것이 그 고민들과 발을 맞춰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자식 같겠지만 그래도 한편은 이건 참 내가 성의를 기울였고 또 잘 만들어졌는데 관객들이 인정해 주지 못했던 영화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영화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테일이 얘기하러 나왔는데 눈에 밟히는 영화는 영화 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역시 또 많은 훌륭한 배우분들이 훌륭한 감독님과 참여해 주셨는데 부산국제영화제 그렇는데 그게 한 80만 정도 관객이 들었는데요. 사실 그 영화에 투자한 분들한테는 그 손해를 좀 끼쳤습니다. 어떤 영화의 의미나 또 이런 것들을 격려해 주신 측면에서 만들었는데 뭐 조금 더 관객이 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오늘 또 이렇게 그 전태일 50주기에 맞춰서 노동 영화인 카트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는 좀 아쉬웠지만 영화적으로는 뭐 나름 또 자부심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정말 영화계에 있었던 분들 참 힘든 한 해였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뭐 2월 달에 이럴 때 좀 뭐 중국에서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나올 때는 곧 마무리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금 오늘도 191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산업이 영화 산업이라고 생각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영화 산업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 수익 의존율이 전체 매출의 한 70%에서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영화 산업도 많이 위축됐고 경직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도 현재 한국 영화계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고 또 힘들지만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면 뭐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영화라는 매체의 플랫폼의 변화, 어떤 다른 방식으로 관객과 만나고 소비자를 만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큰 숙제를 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까 하는데 영화는 영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리고 온전하게 제작자의 입장이라든 감독의 위치에서의 만들어진 영화를 잘 볼 수 있는 곳은 영화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영화관 가는 게 방역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TV도 커져요. 집에 그렇죠. 있는 게.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방콕하면서 OTT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아카데미 영화제에 출품하는 영화들도 그곳에서
만들어진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해요? 네, 예. 근데 또 이게 어떤 스크린 어두운 공간에서 네. 영화를 온전히 만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아쉽죠. 그래서 영화관이라는 특수성과 그 개성과 영화 만나는 이 지점이 많이 변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영화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영화관만을 또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영상물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실 아시다시피 영화관에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리고 방역도 철저한 편인데 어떤 심리적인 두려움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더 영화 제작자로서 영화를 또 찾아주셨으면 바람인데 네.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플랫폼의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열한 고민을 또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 박남수님께서 명필름 심재명 대표님 반갑습니다. 달달파크님 엑소를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영화 카트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여기 도경수 씨가 네.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생의 현실 이런 걸 다시 또 생각하게 됐죠. 예, 2885님은 마당을 나온 암탉 완전 좋았죠. 애니메이션 테일이도 정말 기대됩니다. 라고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준비했던 영화들이 결국엔 개봉을 못하고 넷플릭스로 이제 넘어가서 개봉된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네. 사냥의 시간도 그랬고. 근데 그 넷플릭스로 납품하는 거기서 개봉한다는 의미가 영화에서는 타격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로 그쪽에서 좀 이렇게 뭔가 타격이 있죠. 합당한 것을 좀 해주긴 하나요? 타격이 있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관 그 수익이 전체 영화 매출의 80%를 육박하는 게 우리나라 특징이니까 이제 그런 OTT 시장에서 영화를 그 제공하는 창작자 입장에서 어떤 그 현실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지금 한창 진행 중이어서요. 제가 지금 뭐 똑부러지게 현실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창작자를 존중하는 사회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들 이분들도 올 한해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매체로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영화 산업은 그 산업 노조와 영화계의 그 협력으로 표준근로 계약 적용을 일찌감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52시간 시간제 근무도 지키고 있고요. 옛날에 비하면 그 영화 현장에 그 계신 분들의 상황이 많이 그나마 나아졌다고 할 수 있죠. 그것도 테일이 덕이 아니겠어요? 그럼요. 이게 전태일 열사의 덕이죠. 알겠습니다. 테일이 말고도 지금 준비 중인 영화들이 좀 있습니까? 예, 뭐 아주 뭐 상업적인 그런 장르의 로맨틱 코미디도 한창 지금 그 촬영을 앞두고 있고요. 또 내년에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열심히 만들 계획이 있고 또 노회찬 재단과 노회찬 6411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언제쯤 저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노회찬 전 의원 그 3주기 즈음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금요 초대석에서는 항상 방송 끝날 때쯤에 모셨던 분의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곤 하거든요. 오늘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께서 듣고자 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일까요? 예, 2014년 오늘 11월 13일 개봉했습니다. 영화 카트 저희가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 또 출연했던 그 엑소의 디오 도경수 군이 직접 노래를 불렀습니다. 외침이라는 카트의 주제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도경수 씨가 엑소에서는 디오로 불려요? 그렇죠. 아이돌 그룹명 있고 또 실제 이름 있고. 알겠습니다. 자, 2021년 여름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전태일 열사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테일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사본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도 서러운
상처